치근마에 대한 겁니다. 문원신임 번역본으로 478페이지 중간입니다. 치금의 마라고 했죠. 오음마의 마지막 자 치근마입니다. 아나나 저 선남자가 산마지를 닦아서 행음이 다한 자는, 행음이 다 없어진 사람은 치금이 하나 남아있죠. 모든 세간성의 깊고 막고 요동하는 동분생기가 수견이 타열하며, 휴열입니까? 타열입니까? 떨어질 타자? 떨어질 휴자입니까? 휴지요. 휴열하며. 행음이 바로 아까 유청 요동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행음이 녹아졌기 때문에 행음의 깊고 막고 요동하는 동분생기가, 동분생기라는 것은 동생기라고 하는 겁니다. 동생기. 천지도 여화동근이요, 만물도 여화동체라 해가지고 동생기를 동분생기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동기처럼 동포같이 동생기라고 해서는 천지 만물이 뿌리가 같으니까 그 같이 태어나는 그 생명체 기본은 같다 해서 그래서 그걸 동생기라고 하죠. 그걸 동분생기라, 동분만견, 배런만견 하는 동분, 중동분이라고 하는 그런 동분이죠. 여러 공통성을 가진 그런 것을 동분생기라고 말합니다. 동분생기가 바로 행음이요. 행음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수견은 문득 호련이라는 뜻과 같죠. 호련이 휴열하며 다 없어진단 말이죠. 갈라지고 없어지는 거죠. 분열이 되어서 전부 다 망가지는 거죠. 침새 강유와 보특가라의 수업 신맥이 감흥이 현절하여, 침새라고 하는 것은 잠기고 세밀한 것, 잠기고 세밀하다는 것은 미세한 것, 잘 알기가 어려운 벌써 행음의 모체니까. 강유라고 하는 것은 그의 강령이라는 말과 같죠. 강유는 바로 맺힌 그 깊은 뿌리를 말합니다. 별이의 그물의 별이와 같은 것, 그물의 가장 대강이 벼르죠. 그물 가에 큰 밧줄이 강이죠. 유라고 하는 것은 단초유자죠. 옷에 단초로 맺는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중요한 부분이 바로 강유라요. 신새는 잠겨 있다는 잠재한 것을 침이라 하고, 새는 미세하다는 말이고, 잠재하고 미세한 강령과 그 말이죠. 강유와 단초유자요. 보특가라의 수업 선맥이, 보특가라는 모든 중생들이 태어나는 그런 것들을 보특가라라고 하죠. 태어나는 삭삭취, 자조자조 그 어떤 업의 힘으로, 업의 결박으로 태어나는 게 보특가라요. 그 전에 보특가라 여러 번 나왔었죠. 인도 말인데 보특가라는 삭삭취라 자주자주
취한다. 그러니까 윤회성을 윤회하는 것을 바로 삭삭취라고 하죠. 사람으로 태어나고 무슨 동물로 태어나고 하는 게 다 보특가라요. 보특가라의 수업 신맥이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업에 따라서 되는 것을 수업이라고 합니다. 수는 수작한다, 수답한다. 응보가 바로 수지요. 수업, 업보가 이제 그렇게 응보가 바로 수업입니다. 수업의 깊은 맥이 감흥이 현절하여 감흥이 멀리 끊어진다. 그러니까 좋은 현상이죠. 보특가라는 바로 중음신이라요. 중음신이 다시 몸을 받고 하는 그런 보특가라가 업에 따라서 움직이고 또한 윤회를 하고 여러 가지 그 하는 깊은 맥이 감흥, 그러니까 맥이 작용하는 게 감흥이죠. 보특가라의 작용이 감흥인데 감흥이 멀리 끊어진다. 행음이 녹아짐으로써 그런 것들이 마비가 되어서 전부 다 끊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깊은 병줄이 끊기면 병이 없어지는 것처럼 분단 생사의 인과가 없어져서 다시 태어나지를 않는다 그 말이죠. 벌써 수음 상음만 초월해도 알아 하는 경지 아니요? 경지로 봐서는 행음까지 떠났으면 제7시까지 끊어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차원이 높은 거라요. 성문연각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정도 아니요? 분단 생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 거라요. 몸에 대한 생사와 생명에 대한 생사가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감흥 현절이라. 현자는 어련자죠. 멀리 끊긴다 말이죠. 다시 태어남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현절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열반 하늘이 장차 크게 밖에 깨달으니 동이 트는 것처럼 훤히 이제 밝아지는 상태요. 먼 동이 트는 것처럼 마치 비유컨대 닭이 뒤에 울매. 닭이 이제 마지막 축시 인시쯤 이제 되어가지고 축시 말 인시 초에 이제 닭이 마지막으로 울면은 그때는 동이 털라고 이제 밝아지죠. 동쪽을 돌아보건대 이미 정색이 있는 것과 같아서 여기서 정색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정색이죠. 마치 태양이 이제 동이 털서 밝아지려고 하는 조짐이 정색이라요. 그러니까 행음이 녹아지고 식음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곧 밝아지려고 하는 상태에다가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육근이 허정하여 육근이 비고 고요해서 다시 치람이 없으며 육근이 견물생심으로 보거나 듣거나 하는데 끌려가는 게 없다 그 말이죠. 육근이 허정해서 다시 달려가고 일자도 분이란다 달려간다는 달릴 일자죠. 내외가 단명하여 내외명철 같이 내심과 외경이 전부 다 모두 맞고 밝아서 들어갈 바 없는데 들어가며 대단한 그
차원이 높은 거죠. 임유망소나 같은 거요. 그것이 이제 관세음보살 이거는 통해 임유망소하야 소입이 기적의 동령 이상의 요연불생이라고 하는 그런 경지요. 시방 12중생들어 12중생이 12종류죠. 목숨을 받는 근원을 원유가 근원입니다. 그것을 근본을 깊이 통달하여 원유를 지금 밑에다가 쪼개서 관유 지번이라고 하죠. 원유 그 까닭을 관찰하고 원을 잡으면 두 자를 합치면 바로 원유죠. 원유 두 자를 지금 분리해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유에 대해서 관찰하여 잡으면 그 말이죠. 모든 유가 부르지를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생명을 받는 그 근본을 까닭을 관찰해 보기 때문에 생명을 받는 그 근본이 흘러가지를 안 하죠. 그래서 다시 생명을 받는 윤회를 하지 않는다는 그 뜻이죠. 소라고 하는 것은 풀을 소자는 이자와 같이 불교의 요자를 많이 쓰지요. 업을 취하는 것을 초인이라고 하지요. 업에 끌려서 가는 것. 그런 것을 말합니다. 소자는. 업감이라고 할 때 초득이라고 하죠. 업감을 업으로 감응하는 것. 업감연기, 업으로 받는 것을 업감을 초업이라고 하죠. 불러들인다는 것은 그렇게 접촉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을 불러들인다고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불러들이지 않으니까 업으로 여러 가지 그런 작용이 끊긴다는 말이죠. 업에 끌려서 업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생명을 받거나 보험을 받거나 하는 그런 것이 없다는 말을 재류가 불소라고 해요. 재류라고 하는 것은 12유를 가리킵니다. 12유가 없어진다 그 말이죠. 12유 속에 불러들이지 않아요. 술친구가 주막 앞에 가면은 주막 사람들이 거기에 주막에 있던 술친구들이 오라고 자꾸 불러들이죠. 그러면은 술을 먹고 싶으면 거기 들어가서 같이 술을 먹으면은 같이 어울려가지고 술친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을 여기서 초인이라고도 하고 초업이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재류 불소라고 하는 것은 모든 12유에 대해서 12유에 끌려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재류라는 말은 그 전에 저국에 나왔던 12유생을 가리키니까 그러니까 재류 불소니까 불소는 이제 12유생의 업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불소라고 표현한 거예요. 재료는 집이유생이니까 집이유생의 업을 받지 않은 것을 불러들이지 않으니까 집이유생으로 윤회하는 것이 끊긴다 말이죠. 이 말을 재료 불소라고 한 거예요. 이 두 가지 넉자가 즉 3개 육도 윤회가 끊어지는 것을 재료 불소라고 해요. 근본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관유 지번이라고 하는 것은 원유를 파악했다는 뜻이죠. 관유 지번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원유인데 원유 파악이라는 것은 잡는 것을 파악한다고 하지요. 우리 국어에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이자를 집자로 쓴 거죠. 여기서는 잡을 집자나 파악은 이렇게 거머 쥐는 거 잡는 것이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유를 관찰하여 파악하는 것을 관유 지번이라고 해요. 이 유자하고 원자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분리를 시켜서 말할 뿐이니까 내나 관집은 관찰해서 파악한다는 뜻이고 원유를 원이나 유나 같은 거니까 유와 원을 원유 거꾸로 하면은 유원이고 제대로 하면은 유의 것이죠. 수명 원유라고 하는 근본이 원유라요. 그것을 관찰해서 잡음에 그 말이요. 파악을 하여 모든 유, 12유생에 끌려가지 않는다. 12유생을 불러들이지 아니하며 시방 세계에서 이미 그 가틈을 얻어서 천지도 여하 동근이요 만물도 여하 동체하는 그 동근 동체인 것을 얻었단 말이에요. 열반론의 조법사 열반 문명론에 이런 말이 나왔죠. 천지 여하 동근이라. 천지도 나와 더불어 뿌리가 같다. 또 만물도 여하 동체라. 우주 만물도 나와 더불어 그 본체가 같다. 그래서 동체 동근하는 그 동자요. 여기서 동체 동근. 그러니까 동이란 말은 바로 동체. 천지나 만물이 다 같으니까. 또는 동근. 뿌리가 같은 거. 동체 동근을 동이라고 말한 거요. 이미 그 같음을 동체 동근인 같은 지방세계 그 동일한 그 자리가 8식자리 아니요? 제8식자리 시금자리 그런 걸 얻어가지고 정색이 잠기지 아니하여 정색이 잠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 정색이 밝아졌다는 말이죠. 밝아졌다는 말이죠. 치방계라고 하는
개자는 바로 유정계를, 유정세계를 가리키는 말이죠. 시방의 유정세계에 이미 그 같음을, 정맥수에서는 같은 것은 빌공자로도 말했죠. 정맥수에서는 같을 동자를 빌공자와 같은 걸로 설명한 거예요. 이 공. 공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근진이 육근 육진이 다 녹아졌기 때문에 하나의 공성뿐이다. 육근하고 육진이 기소에 이미 녹아졌으며 유일 공성이라 오직 하나의 공성뿐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 공자로 본 거죠. 그러면 이 동자는 한일자로 봤고, 예? 오직 일공성이라고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정맥수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그 동을 얻어서 이획기동이라고 하는 이획기동, 이획기동이라고 하는 것은 육화합, 육근의 화합이 전부 다 녹아졌기 때문에 하나의 정명뿐이다. 그런 식으로도 보고, 육근이 이미 녹아졌으며 요건 이제 육화합이, 육근을 그전에 육화합이라고 그랬죠. 육화합 6가지 화합이 이미 녹아졌으면 육화합이 이제 무너진 거죠. 육화합이 녹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었으면 하나의 정명뿐이다. 일정명한 마음이죠. 본래의 청정한 마음.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하고, 여기 이획기동이라는 말을 이렇게도 보기도 하고, 해석을. 육합이 없어진 것, 육근이 이미 녹아지며 하나의 정명뿐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이 동자가 빌공자와 같다 말이죠. 근진이 이미 다 없어졌으며 오직 하나의 공성뿐이라고 그런 식으로 보기도 해요. 정색이 잠기지 않았다고 한 것은 새벽 하늘이 동이 틀라고 밝아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육군은 녹아졌지만은 하나는 없어지지 않았다는, 그 전에 저 5권인가 6권인가 5권인가 나왔죠. 그 말과 같은 걸로 정맥수에서는 해석했어요. 뭐라냐면은 이미 육소는 얻었지만 이득 육소나 이런 식으로 이미
여섯 가지가 육근 화합이죠. 육합. 육근이 녹아지는 것은 얻었지만은 오히려 하나 공성자리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고다는 식음이 다 녹아져 버리면 이제 제대로 되는데 식음이 하나가 남았기 때문에 그 전에 처음에서 부처님께서 너 수다원이 여섯은 녹아지는 것은 있지만은 오히려 하나는 없어지지 못했다고 그런 말씀을 처음에서 하셨죠. 그 말과 같은 말이죠. 저 수다원이 육해일망 그 전에 말할 때 육해일망인가 어디선가 거기선가 나왔었죠. 원유란 말은 저기서도 나왔었죠. 원유가 5권에도 나왔습니다. 5권 문어심 책으로는 5권 209페이지 다섯째 줄에도 원유란 말이 나오죠. 거기 이제 육근 해제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수다원이 육근은 6결은 풀었지만은 오히려 하나를 풀지 못했다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육해일망, 그래서 여섯이 다 풀려가지고 하나까지도 없어져야 되지요. 육해일망이 못 되면은 안 되죠. 그 말이 어디 나온 거? 너 수다원이 이놈의 책은 글자 잘해서 그 다음에 저기 저 4권에 나오네요. 4권 186페이지. 4권 186페이지 문어심책으로 넷째 줄에 보면은 아나나 마땅히 알라 이 근은 하나도 아니고 여섯도 아니다. 그런데 무시대로 말미암아 윤회하고 막혔기 때문에 원담에서 1과 6의 의미가 생겼다. 너 수다원이 비록 여섯은 없어지는 것은 얻었지만 오히려 하나가 없어지지 않았다. 그 말 나오죠? 그 말이 이득육소나 유미망일, 바로 치금이 남아있고 지금 행음은 녹았지만 치금이 남아있는
상태가 바로 지금 그러한 상태라. 이미 6은 녹아졌지만은 오히려 하나가 없어지지 못하는 상태. 정색이 잠기지를 아니에요. 정색이 밝아진다 그 말이죠. 동이 트는 것처럼. 그래서 유비를 발현하려니 깊고 은밀한 것을 이제 개발하게 된다. 나타내게 된다. 밝아지게 된다 그 말이죠. 밝아지게 되는 것이 발현 유비라요. 아까 저 위에 닭이 뒤에 운 다음에 동쪽을 보면은 먼동이 틀려고 이미 정색이 있다고 했죠. 열반천이 장차 크게 밝아지는 거. 그 말을 다시 밝힌 거예요. 정색이 잠기지 않아서 그 밝아지는 거죠. 유비를 발현하려니. 이것인 지금 식음의 구과정이라. 아직은 식음을 초월하지 못해가지고 행음만 놓아가지고 식음이 남아있는 그 영역, 그 한계점이 바로 그런 거다. 표현을 동트는 것으로 표현했죠. 동이 터서 완전히 밝아져 버리면 이제 식음이 없어지는 경우죠. 지금은 없어지지 않고 식음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행음은 없어졌기 때문에 행음이 없어지는 것을 이획기동이라고 표현한 거죠. 여기서는 좋은 점만 말했죠. 여기 지금 식음의 구를 표현할 때 전부 다 좋은 점으로만 말했고 아직까지는 나쁜 점은 말한 게 없죠. 그러나 불완전한 것은 완전히 크게 밝으려고 하지 밝아진 것은 아니거든. 그게 이제 부족한 거죠. 정색이 불침하고 동방을 보며 정색만 있을 뿐이지 대명천지는 아니거든. 여기서 정색이라고 하는 것은 밝아지려고 이제 밝은 빛이 조금 보이는 것을 정색이라고 한 거예요. 밝은 빛이 조금 이제 태동하는 게 정색이라요. 계란으로 있을 때처럼 계란이 비금 비옥물이 함정 미토생이라고 최고원 선생이 그렇게 표현했죠. 최고원 선생이 처음에는 그 천인으로서 어릴 때 파경로로 있었죠. 종 이름이 파경로라. 나무집에 하인으로 있어서 최고원이. 그때는 파경로인데 그러나 머리가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나고 두뇌가 명석해서 그 상전한테 그 대감한테 총애를 많이 받았죠. 그런데 중국에서 함에다가 어떤 옥함인가 함에다가 물건을 담았는데 전부 다 봉해버리고 말이에요. 개봉을 하지 말고 신라 사람들이 이걸 아는 사람이 있는가, 인재가 있는가, 이인이 있는가 시험하려고 보낸 거예요.
알아맞혀봐라고. 누가 그걸 알아맞힐 거예요? 못 알아맞혔죠. 그런데 최고원이 하도 영리하니까 최고원 그 상전 대감이 최고원한테 지금 중국에서 이렇게 보내는데 우리 조정의 모든 신하들한테 이걸 알아봐라고 하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나라 유신 문제라고. 그러니까 최고원이 그때는 하인으로 파경로로 있었거든. 대감님 그 걱정할 게 없습니다. 제가 그건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고 하니까 이렇게 글을 적어줬어. 그 함에다가 함 표면에다 글을 이렇게 딱 적어서 다시 중국으로 보내란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대단히 참 이인하뇨. 최고원이 금도 아니고 옥도 아닌 물건이 정을 머금었는데 소리는 토하지 못했다. 그 속에 이제 옥함 속에 뭐가 들었냐면 계란을 넣은 거라. 계란을 넣고 딱 봉해놓고 알아봐라고 했는데 그때 신라의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했는데 최고원이 그걸 알아맞힌 거예요. 정을 머금었으니까 생명체가 있잖아요. 계란이 살아있는 계란이기 때문에 죽은 계란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을 머금었지만 닭이 되어야 꼬끼하고 소리가 나지요. 닭은 못 됐기 때문에 소리를 토하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 최고원이 파경로로서 그렇게 알아맞혔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신라의 인재가 있구나 해가지고 신라를 두려워했었거든. 그래서 삼국 통일하는데도 그 전에 것이 이제 삼국 통일할 때도 김유신 같은 인재가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이 두려워했지만 그때는 신라 말기 아니요. 신라 말기라도 그렇게 잘 아니까 작은 나라지만 함부로 대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최고는 12살에 저기 중국에 들어가지고 과거를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장원급제해서 한림학사 되었거든. 12살에. 소년에 등과한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함정 미토성과 같은 그런 게 여기서 말한 정색이라. 정색은 크게 박지는 못해도 크게 박지는 못해도 밝아지려는 그 명색이라. 밝은 빛이란 말이에요. 밝은 빛이라도 완전히 밝은 게 아니라서 그냥 정색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언동이 털나고 할 때처럼 되는 거. 그런 정도는 좀 부족하지. 크게 박지는 못했으니까. 그것은 지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의 한계점에 지금 부딪힌 거라. 지금의 구구다 그 말이에요. 밑에도 군소라고 나오죠. 아까는 재류 불소라고 했죠. 아까는 12유생에 대해서 재류 불소라고 이 소자를 썼는데 그 다음에는 이 말을 줄여서 군소라고 말했죠. 지금은 군소라고 이제 나옵니다. 재류가 바로 군소라. 재류라는 그 말을 여기서 이제 재류가 군이고 여기는 이제 소자를 따가지고 군소라고 말했죠. 밑에 보면 군소란 말이 나오죠. 만약에